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조역학에서 이제 거의 스타팅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단순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보의 저희 목적은 SFD and BMD. 얘는 shear force 대문자로 됐네요. 다이아그램. 이거는 밴딩 모멘트. 다이아그램. shear force는 어떻게 되는 것? 이렇게 평행사 변형처럼 변형하는, 그렇게 해서 전단력은 저희가 부재력의 방향을 요거를 플러스로 정의했고 요거를 부재력을 마이너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재력의 부호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제가 똑같은 거를 다른 자료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각각 뭐 부재력의 부호는 이 관련된 자료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실제로 그거와 겹치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힘이죠. 힘은 이 방향이 마이너스. 이렇게 가 플러스. 이게 정모멘트. 플러스니까 정모멘트죠. 이거는 하나만 써보면 하부 인장. 모멘트는 이제 어디가 인장인지가 사실 저희가 나중에 설계를 하거나 할 때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까지 이제 넘어갈 텐데,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철근이 콘크리트가 인장력에 저항을 못하니까 이제 철근을 인장력이 작용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줘서 대신 저항을 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장이 어딘지를 알아야, 인장력이 어디 작용하는지 알아야 이제 나중에 뭐 철근 콘크리트다 이런 거 설계하실 때 그쪽에다가 철근을 넣으면 되지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가 상부 인장. 인장이라는 건 늘어나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휘면 이쪽은 늘어나죠. 이쪽은 줄어들고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이 가운데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나죠. 그쵸?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가 6kN, 단순보에 이렇게 집중하중이 작용한다. 그리고 여긴 다음에 여기가 2m, 2m, 2m다. 그러면 지점 조건이 이렇게 된 거, 힌지단 이렇게 된 거 롤러죠? 여기가 힌지, 여기가 롤러 해서 이 롤러는 이 수직발력 존재, 힌지는 수직발력, 수평발력 존재. 둘 다 어떤 건 작용하지 않죠? 회전에 대한 건 없다. 저항을 하지 못한다. 즉, 저 단면에서는 모멘트가 생기지 않는다. 그쵸? 이게 이렇게 작용한다는 건 이 힘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롤러단이 있어요. 그럼 요 위에서 이렇게 눌러. 힘이 막 뭐 위에 무게 무거운 게 누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저항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쭉 내려가겠죠.
지구 끝까지 내려가겠지. 저항을 못하면 계속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평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평형이 깨지면 그거 자체는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불안정해지니까 이런 뭐 이 해석 뭐 값이 얼마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롤러예요. 만약에 롤러. 보통 롤러를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바퀴 달린 거로도 표시하죠. 근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양쪽이 롤러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보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위로 하중이 작용했어. 그러면 굴러가죠. 저항력이 없죠. 이게 없잖아요. 이거 쭉 굴러가요. 이거 쭉. 그죠? 저희가 어떤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떤 값을 구하고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이 평형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해서 쭉 밀리면 이 아무리 얘네가 튼튼해도 이 건물이 이렇게 되면 쭉 건물이 뭐 이동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죠. 건물 자체가 불안정해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뭐 정정구조물이냐 뭐 부정정이냐 뭐 이런 거를 뭐 계산하죠. 뭐 평형조건식 뭐 미지수 개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 했을 때 가끔 이제 건물이 정정구조물로 감 뭐 부재수 막 이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반력수 뭐 미지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식으로 보면 정정구조물인데 요 지점 조건 자체가 그죠? 이렇게 쭉 밀리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이제 이 반력 자체가 두 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마 평형조건식 3개 그쵸?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얘는 자체는 불안정해요. 불안정. 이 녀석. 그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점만 보고도 아 이렇게 이 녀석도 얘가 이렇게 잡고 있죠. 잡아주죠. 이렇게.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해도 물론 지금은 이제 하중 형태가 수직 하중만 작용하니까 수평 하중은 없잖아요. 그죠? 얘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로는 하중이 진짜 수직으로만 떨어진다면 이제 저항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부재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한번 기울어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살짝만 기울어졌다. 롤러다. 근데 수직에서 하중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수평 하중이 작용하죠? 이렇게 타고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똑같이 하중이 작용해서 이렇게랑 이렇게랑 평형을 이루지 않는 이상 얘는 불안정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자구 자체는 그래서 보통 단순보는 반력이 3개가 존재해요. 3개. 롤러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핀이다 힌지다 이렇게 되면 하중 작용하면 사실은 수평 반력이 없기 때문에 수직 하중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없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얘는 그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1차 부정정이 돼. 부정정. 이렇게. 그죠? 이 정정구조물이 넘어가면 뒤에서 이제 다 지금 현재 조건은 뭐 내민보나 캔틸레버버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반력수가 뭐 3개 아니면은 뭐 중간에 이제 내부 힌지가 있어서 그 평형 조건식만으로 그죠? 정정구조물 이렇게 적어야 돼. 정정구조물 온리 평형 조건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면 평형 조건식이라는 거는 방정식수죠. 방정식수가 몇 개다? 3개다. 어떻게? X방향 평형 만족. 그죠? Y방향 평형 만족. 이거 생각해보면 X방향으로 평형이 만족 깨진다. 그러면 이쪽이 크면 일로 쭉 갈 거고 이쪽이 0이 아니고 이쪽으로 했다. 그럼 이렇게 쭉 가겠죠? 건물이. Y방향 마찬가지로 평형이 깨졌어. 그럼 쭉 가겠죠. 아래로 하다가 평형 깨졌어. 이렇게 쭉 가겠죠. 그 다음에 모멘트에 대해서도 0. 이렇게. 모멘트는 회전이라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가 없어.
얘가 없고 얘가 빠졌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돌려. 모멘트를 줘. 그러면 이게 저항 없으니까 이게 뱅글뱅글뱅글 돌던가 하겠죠? 저 저항력이 없으니까. 평형이 깨져버렸으니까. 그쵸? 이게 정정구조물에서 평형 조건식에서 방정식수가 3개면 사실 반력수도 몇 개예요? 미지수. 반력수가 미지수죠.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외력은 이제 존재한 조건이고. 그죠? 얘는 3개 이하여야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뭐 2개인데 반력수가 구해야 될 게 2개인데 이게 둘 다 막 롤러인데 이렇게 힘이 작용해. 그러면 이미 평형이 깨져서 이렇게도 안 된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불안정한 거는 이 지점 조건이 이런 걸 보면서 실제로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연습이냐? 아, 지점 조건이 이렇게 돼 있네. 그랬을 때 하중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일단 이 녀석이 뭐 이 하중에 대해서 막 움직일 것 같진 않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해도 어쨌건 얘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도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도 부재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도 얘가 받치고 있어. 그쵸? 이런 거를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단순보지만 이제 계속 확장되어 나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복잡해도 갑자기 그냥 계산에만 이제 의존하다 보면 계산하겠죠. 뭐 미지수수, 뭐 반력수,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식 있잖아요. 뭐 부재수,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계산했더니 정정구조물 뭐 안정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렸네. 근데 봤더니 이 지점 조건이 안정하지 않아. 불안정이야.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풀었어요. 개수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 보면 그 인상 깊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 불안정 구조물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 건물에 올 때 그냥 이걸 문제를 푼다고 생각했지. 이게 어떤 뭐 얘를 구조물로 보고 뭐 여기 하중이 작용하면 이게 움직이겠지 이런 생각을 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이 만약에 지금 이제 단순보 이제 구조역학을 이제 처음 공부하시고 처음 이제 뭐 건축을 처음 배우는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들을 이제 사실 누가 언급만 한번 해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제가 어떤 하나의 딱 방식 뭐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를 사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이런 거 하는데 얘를 건물로 생각하면 뭐 지점 조건에 따라서 뭐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해서 막 쭉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평형을 뭐 만족해야 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를 간단하게 언급해서 그냥 드러났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러났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얘가 지점 조건이 바뀌면 그 어떤 계산과 상관없이 불안정해질 수 있겠구나.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한번 그냥 생각할 거리를 그냥 쭉 던져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문제 푸는 거와 어떻게 보면은 문제 풀 때는 사실 그냥 풀면 돼요. 근데 플러스로 해서 그냥 제가 막 주저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정정구조물은 이제 평형으로 풉니다. 평형 조건식. 그러면 저희는 요 3개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지우죠. 지우고 어차피 뭐 지우죠. 이렇게 지우고. 그랬을 때 이제 똑같이 써보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자, x는 0이다. 근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 얘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거를 처음 잡을 때는 이거는 부재력을 예를 들어 A, B라고 할게요. A, B라고 하고 VA, VB 그리고 수직변 호리전탈 해서 H, A 라고 할 수 있고 뭐 이 방향을 반대로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계산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 이거 거꾸로 방향이었네. 그쵸? 그래서 이 방향을 뭐 처음에 반대로 가정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아직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나중에 마이너스면 내가 가정한 방향의 반대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지점 조건에 따라서 반력 A 방향은 2개 있겠고 B 방향은 하나 있겠네. 미지수는 3개. 그죠? 현재 조건으로. 근데 저희가 쓰는 평형 조건식 3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평형 조건식만으로 저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HA는 0이죠. 없으니까. 그 다음 Y 방향 평형 조건식 VA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 방향을 뭐 플러스로 하겠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야 이 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윗방향으로 가져갔으니까 플러스 VA 플러스 VB 근데 하중이 아래로 6, 12 나오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는 0 그러면 VA 플러스 VB는 18 됐죠? 그쵸? 전혀 문제 없고 근데 보시면 H는 0 이제 얘는 구했다 그죠? 얘는 0이다 근데 현재 아직 못 풉니다. 아직. 왜냐면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죠.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식 모멘트 요 녀석도 요 힌지도 모멘트에 저항을 못하고 이 롤러도 모멘트에 저항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멘트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그죠? 이 기준점이 근데 기준점은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평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사실 뭐 A로 하나 B로 하나 아니면 그 뭐 제3의 위치로 하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왜냐면 미지수로 캔틸레버는 캔틸레버 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고 미지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거 MA도 미지수야. 반력에 있어. 근데 현재 상태는 저희가 나와 있는 게 다 미지수 다야. 그죠? 저희는 그래서 보통 지점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MA는 0. 모멘트 평형. 모멘트 평형하면 모멘트가 뭐냐? 힘 친절하게 힘 곱하기 거리 이게 모멘트다. 그쵸?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힘 F가 있고 여기 F가 있다. 그러면 요거의 직각 요 거리. 그죠? 그래서 이거 모멘트 배울 때 모멘트 팔 길이 아니면 뭐 우력 모멘트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뭐 모멘트는 뭐 FL이다. 그랬을 때 뭐 시계 방향은 뭐 플러스다. 반시계 마이너스다. 뭐 이런 거는 정력학에서 또 배울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만약 그걸 모르신다면 힘 곱하기 거리 어떤 거리? 수직거리.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점 기준으로 요거리인 거 요거리. 딱 직각 방향. 그쵸? 그 얘 방향인데 만약에 이거 커브가 졌어. 그럼 여기서의 힘의 방향에 대한 모멘트 구하고 싶어. 그 힘은 요 직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힘이 얘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작용한다. 그죠? 이 힘과 요 점 간의 거리 0이죠? 그럼 이 힘에 대해서는 모멘트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쵸?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만약 이렇게 작용한다? 그럼 얘가 쭉 오면 요 점과 요 하중 간의 거리 0이죠?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거리. 맞죠? 뭐 이 거리 아닙니다. 이 거리 아니고 딱 요 거리. 그 점과 딱 이렇게
직각되는. 그죠? 이게 모멘트고. 이렇게 당연하게 그냥 사실 식만 쓰면 뭐 모멘트에서 뭐 6 곱하기 몇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걸 아셔야 여기 뭐 수평 뭐 하중이 있고 갑자기 뭐 축하중이 작용해도 아 걔네는 모멘트가 0이지 이런 것까지 아실 수 있으니까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이게 다 알 것 같지만 저도 경험상 이게 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아는 걸 나는 당연한 것도 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제 사실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그냥 너무 처음에는 저도 이게 그냥 이 책 보고 그냥 수식대로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응용되고 좀 바뀌면 이게 모멘트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때는 점점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모멘트는 그 점에 대해서 A점에 대해서 딱 수직이죠 얘네들은. 그쵸? 수직입니다. 이게 또 똑같은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만약에. 그쵸? 똑같이 6이에요. 그러면 얘에 의한 모멘트랑 이 점 기준으로 이것에 의한 모멘트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 점 기준으로는 점점점점점 요 거리거든요. 요 힘이 6이라면 길이가 다르죠. 다릅니다. 이거랑. 그쵸? 아니면 요거 기준으로 요렇게 얘를 그 코사인 세타만큼, 요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만큼 얘를 기준이다. 그럼 코사인 세타만큼 해서 분해합니다. 이렇게 분해하면 얘 기준으로 요 수평은 거리가 0이니까 없어지고 어차피 0이고 요 작아진 요 힘에 대해서 요 거리 이거는 맞죠?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분해가 되려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작용하면, 그죠? 이거에 대한 거는 쭉 와보면 요 A점과 거리가 없으니까 0. 요 점은 어떻게 된다? 있죠. 거리가 요렇게 수직거리죠. 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얘로 해서 요렇게 해서 얘만 계산할 수 있다면 그냥 여기는 6에다가 요 거리만큼 이렇게 직각해서 거리만큼 구할 수도 있죠. 그쵸? 결과는 같습니다. 네, 단순보 하나 푸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해 너무 기네요. 너무 자세하게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책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사실 책에도 다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어딘가는 있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쵸?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A점 기준으로 자 이제 요 거리는 다 수직이죠. 방향은 다 수직으로만 떨어집니다. 6 곱하기 2 힘 곱하기 거리. 자, 얘도 어떻게? 요 방향을 난 플러스로 하겠다. 그죠? VB에 대해서는 거리가 0이죠. 써보면 사실 이게 있는 거예요. VBA, VB가 아니라 VA는 곱하기 거리가 0. 그러니까 0이죠. 플러스. 걷다가 이렇게 플러스 12 곱하기 4.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힘 곱하기 거리. 그쵸? 마이너스는 왜 그러냐? 얘 기준으로 요 VB가 반시계니까. 그죠? 얘네들은 시계니까. 얘네들은 시계니까. 그죠? 리듬도 타고 단순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이거 시계니까. 이렇게. 그죠? 이게 몇이다? 0이다. 이제 VB가 풀릴 것 같습니다. VB 곱하기 6은 넘겼습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12 더하기 48. 그러면 VB 곱하기 6은 60. VB는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이란 얘기는 방향이 뭐다? 위다. 그러면 얘가 10이다. 방향은 위로. 10kN이다. 그죠? 그러면 10을 여기다 VB에 대입하면 V8은 뭐다? VA는 뭐다?
8이다. 그쵸? 사실 요 식 쓰면 간단히 나올 건데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결국 평형적 방정식 3개로 반력 3개를 다 구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려는 SFD랑 BMD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이. SFD 얘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8 이렇게 얘 기준으로, 그죠? 이 직각방해죠. 전단은 어떤 부재에 대해서 이렇게 끊어 뭐 이렇게 변형하려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 부재에 대해서 직각방향에 대한 힘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8 올라갔다가 쭉 없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2m 되니까 쭉 갔다가 여기서 몇 작용하죠? 아래로 6. 아래로 6 갑니다. 크기가 몇이죠? 6 kN. 그런 다음에 쭉 갔다가, 그쵸? 쭉 갔다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몇 내려가죠? 12. 그러면 쭉. 그러면 여기가 2고 10이 내려가니까 10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방향이. 그 다음에 쭉 다시 없죠. 아무것도. 하중이 그 위에. 그 다음에 반력이 어떻게? 위로 10. 그죠? 그거대로 됐죠? 지금 구한 것처럼 된 겁니다. 부호 제일 중요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다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재력의 부호. 부재력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가 플러스다. 이렇게 변형하는 게 마이너스다. 전단력은. 그럼 생각해 보면, 여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딱 쓱 보고 검토해 보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형하겠지? 약간 이렇게 변형하겠죠. 얘가 더 세게 누르니까 여기가 뭐 더 처지거나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변형이, 얘를 누르면 왼쪽은 이렇게 변형할까? 오른쪽은 이렇게 변형하겠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하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부재가 이렇게 휜다고 생각하면 어떤 물체가, 어떤 보가, 그죠? 지금 뭐 보 이런 게 단순 보니까 어떤 직육면체가 쭉 이렇게 긴 막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게 사실 좀 더 극대화해서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도 대충 변형 형상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중 작용하면 이렇게 전단력은 왼쪽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쵸?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거, 부재는 평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딱 요 지점에서 잘랐어.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보면, 자유물체도 그렇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팔작용했죠.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자르면 그 각각도 사실 평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 단면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평형 만족하려면 어떻게 작용해야 돼요?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어떻게? 팔이. 그쵸? 근데 지금 얘를 보고 부재력은 변형 형상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얘를 보고 RNA 마이너스 8, 전단력 마이너스 8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 보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변형 형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8인 거예요. 플러스 8. 이렇게 자유물체들 그려도 플러스 8. 어이. 그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거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위가 플러스 전단력이 뭐 마이너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갑자기 막. 그쵸? 그래서 부재력의 부호, 이거는 변형 형상으로 결정되는데
이 자료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는 딴 거보다 이 자료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건 이게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거다? 이렇게 모멘트, 이제 BMD 그릴 건데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A 힌지 모멘트 0이죠. 모멘트 따로 작용하는 거 외력으로 작용 안 하니까 0으로 시작됩니다. 0으로 시작되고 여기 롤러던 0입니다. 여기도 이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따로 여기 외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 이 지점 모멘트나 롤러단이나 힌지단은 모멘트가 저항이 없으니까 0이다. 이거를 안 상태로, 그쵸? 그 상태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일단 이렇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냐, 그죠? 부호는 좀 플러스로 할 거예요. 그죠? 이거를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요 단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겠다. 여기가 뭐 여기가 뭐 0부터 2m 이전, 그죠? 6km의 작용하기 전 자유물체들 보면 여기가 8이다. 그러면 여기가 아까 이 마이너스 8이었죠? 그럼 모멘트는 몇이냐? 모멘트는, 그쵸? 모멘트는 이렇게 m이죠? 모멘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 얘 기준으로 이 부재력은 요 딱 면에서 보는 겁니다. 면에서 딱 보면 여기는 어차피 거리가 0이니까 0이고 요 8은 여기 8 여기가 x라고 할까요? 여기는 x. 현재 x는 지금 6이 고려 안 됐죠?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 플러스 8x 마이너스 m. 왜냐면 이렇게 시계 방향 얘 기준으로 얘는 지금 반시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 m은 8x 나오죠? 모멘트는 8x. 그리고 사실 제가 요거 가정한 것도 물론 뭐 반대로 해도 똑같이 마이너스로 나오겠지만, 제가 사실은 부재 형상으로 이거를 플러스로 사실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모멘트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변형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쵸?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면 결과 해봤더니 뭐 이렇게 회는 거였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게 반시계여서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여기는 모멘트가 부모멘 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변형 형상이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도 변형 형상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죠? 얘를 쭉 밀어 올리면 얘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상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도 결과도 8x. 그러면 2m까지는 여기가 8x, 여기가 16. 그쵸?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은 그쵸? 여기까지 되고 뭐 그 다음 여기가 8이고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여기서 끊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6이 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쵸? 그러면 똑같아요. 사실은 모멘트 뭐 이렇게 해서 뭐 8 곱하기 뭐 여기를 x라고 두는 거죠. 단 x는 2보단 크고 뭐 4보단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4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8x 마이너스 6 요 거리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 2니까 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쵸? 만약에 이렇게 모멘트만을 가정했다. 그럼 여기 할 때는 마이너스 m은 0. 그죠? 맞죠? 그럼 뭐 2x 플러스 12는 뭐 모멘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x가 2부터 시작이었죠?
핀터레스트에서 저한테 좋은 걸 또 알려줬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여기 식이 되고 지금 0부터 아니에요. 이거는 x가 2부터 4니까 그쵸? 맞습니다. 2면은 16 나오죠. 16이고 플러스에서 쭉 올라갑니다. 4 넣어볼까요? 4 넣으면 2, 4, 8에 20 나옵니다. 여기가 20 그쵸? 그 다음에는 여긴 0이니까 이거 쭉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자유물체도 그려서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 교과서나 이렇게 구지국각책을 보시면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더 기억하셨으면 좋은 내용이 오히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모멘트의 변화는 전단력이다. 그죠? 모멘트의 기울기는 전단력. 즉 이렇게 이게 모멘트죠? 기울기. 그죠? 미분. 이렇게는 적분.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즉 관계에서 단순보는 여기 0이었지. 근데 전단력 기울기를 봤더니 플러스 8이야. 그죠? 플러스 8이면서 증가해. 이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쭉 증가합니다. 기울기 8을 가지고. 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8x.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다가 보니까 기울기가 바뀌었네? 뭐로 바뀌었냐? 기울기가 2로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기울기가 플러스 2인 거는 증가. 그죠? 증가합니다. 쭉 증가합니다. 그쵸?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하냐? 이렇게 되면 적분이라 그랬죠, 사실. 기울기는 이렇게 쭉 2씩 증가하는 단위 길이당. 얼만큼 증가하냐? 요 면적만큼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면적이 뭐였죠? 2m니까 16이죠. 이런 산수 실수를 하면 안 되고 16이죠. 그럼 여기 16이었죠? 16까지 올라갔고 여기 면적 뭐죠? 2 곱하기 2니까 4죠. 4만큼 증가해요. 16에서 4만큼 증가하니까 20 됐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갑자기 감소해. 근데 10씩 감소해. 미터당. 그죠? 그러면 이 면적 몇이죠? 다른 색으로 또 다른 색으로 면적 10 곱하기 2 근데 감소 마이너스 그쵸? 맞죠? 그죠? 이게 더 사실은 이게 뭔가 얘만 알면 딱 확인이 바로 가는 거죠. 증가 플러스니까 증가 전단력 보니까 증가한다. 여기 마이너스네 전단력이 그러면 감소한다. 그죠? 얼마만큼 증가할까? 전단력 SFD 면적만큼. 왜냐면 단순보나 이런 거는 이 SFD를 발력만 구하면 이 그리기가 쉽거든요. 그럼 그것 따라서 그냥 면적만큼 증가. 그 면적만큼 증가. 이 면적만큼 감소.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딱 보시면 그쵸? 대충 이 모멘트도나 SFD나 BMD가 제대로 그려졌는지 아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변형 영상 한 번 더 또 지켜봐야죠. 얘 보면서 싹 보면 플러스네. 그죠? 모멘트가 플러스면 변형 영상 이렇게 되겠네. 그죠?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서 이런 변형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직가중으로 누르니까 당연히 변형은 이렇게 일어나겠다. 이상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식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기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전단력과 모멘트 관계는 모멘트에 대한 기울기가 전단력이구나 이런 거를 아시고 그거를 아신 상태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입니다. 단순보 하나 하는데 한 30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문제 풀고 있습니다. 한 문제. 이제 이 뒤로는 문제 풀 때는 그냥 바로바로 풀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대충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로 그렸죠. 얘는 위쪽이 플러스인데, 그죠? 얘는 위쪽을 플러스로 그려서 플러스 뭐 마이너스. 그래, 우리 좌표축과 맞게 그렸는데, 얘는 플러스라고 해놓고 왜 아래다 그렸냐? 이거는 책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책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BMD는, 이 밴딩 모멘트는 이제 인장 발생 위치를 기준으로 그린다. 제 경험상은 이걸 권장합니다. 그쵸?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얘 이렇게 휜다 그랬죠? 변형형상? 그죠? 플러스. 그죠? 그러면 인장이 어디요?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아래로 그리는 거예요. 그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얘 상부 인장이죠?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지만 얘를 위쪽에다 그렸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마이너스 쓰고. 그쵸?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인장 발생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그리면 얘를, 그죠? 색깔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데 얘를 딱 봤을 때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 아래에 들어가겠네.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를 할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휘면 이 아래쪽은 콘크리트가 저항을 못해요. 철근이 저항해줘.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가 저항을 못하니까 철근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죠? 즉 인장 측 콘크리트가 저항을 못하기 때문에 철근을 인장 측으로 넣어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 방향이 인장이 작용하는 애를 알면 얘를 보고 바로 철근이 뭐 이렇게 박히겠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하중에서는 요 4m 위치, 여기서 4m 위치의 모멘트 가장 크네. 그러면 여기가 요 힘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랑 철근의 개수를 달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를 더 많이 넣는다. 어디다? 아래쪽에. 그쵸? 이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면 이 모멘트 반력도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철근 어디 넣어야 되네? 설계.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힘을 딱 봤더니 뭐 이렇게 돼요. 딱 마이너스 인장, 여기서 인장 아래, 인장 위 하죠? 그럼 철근 어떻게 배근하냐? 만약에 이렇게 딱 부재가 있습니다. 부재가. 그러면 위쪽으로 발생하네. 인장이 위에다 철근. 아래 발생하네. 아래 철근. 위에 철근 발생하네. 위에. 이렇게 배근하면 끝이에요. 그 크기만큼, 필요한 개수만큼. 그쵸? 훨씬 쉽죠? 이게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가 인장이지? 상부가 인장인가? 이거를 그렇게 정의해 놓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하부 인장, 콘크리트 하부가 저항 못한다. 상부 인장, 상부가 콘크리트 저항 못한다. 철근 그 위치에 넣어주자. 그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력 구하는 것부터 단순보지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단순보에서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지점 조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이게 불안정인지 안정인지 이런 것도 이 건물이 막 움직이는 건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부재력의 방향은 변형 형상이 결정하고 부재력의 부호는 변형 형상이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고, 전단력도와 모멘트도는 당연히 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지만, 그쵸? 두 개는 모멘트의 미분, 기울기가 전단력의 면적, 즉 적분이 모멘트인 관계가 있으니 그 관계 속에서
SFD와 BMD를 그리면 편하다. 그리고 얘네가 나왔으면 거꾸로 걔네 나온 방향으로 이 원래 조건이 변형할지를 생각해보는 훈련까지 하면 이제 모든 검토가 끝난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또한 30분이 넘게 했는데, 네,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